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쉽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까지 기다리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 우리 내면의 소질을 개발하는 여러 공부 중에서 기를 쓰는, 제가 하는 공부는 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를 쓰지 않으면은 공부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부 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왜 기를 사용하냐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 그 근본을 바깥으로 내가 알 수 있게끔 보고 알 수 있게끔 또 전달하고 그럴 수 있는 이 매개체가 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그 기는 또 스스로 기와 저절로 기, 뭐 천기, 지기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각각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 가지고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듯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자리를 보고 아기 예수님 태어난 집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대충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가지고 그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비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별빛을 보고 뭐 앞일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뭐 별빛의 작용과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별빛의 영향, 뭐 요즘은 별자리, 무슨 정갈자리, 물병자리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작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쓸 수 있게끔 그 메커니즘,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는 데 있어서 공부로 기를 쓰고 하는 중에 공부의 한 분야로 보면은 기운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회로를 한다, 기동작을 한다, 뭐 비품을 쓴다, 기운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 명상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영, 그야말로 기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에 대해서 성질을 잘 모르면 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 운영,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기 운영이란 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지역이나 그 지역의 지기와 지명, 이름, 그 이름에는 또한 그 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과 지기, 환경의 조건적인 작용을 찾아서 거기서 작용되는 어떤 에너지를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는 것을 기운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어떤 거냐? 개인의 영적인 그 확장, 깨달음, 이런 쪽에 쓸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떠한 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안 그러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의 관계를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서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소우주, 대우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들 공부 많이 했는 분들은 소우주, 대우주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대우주 그렇게 설명하면서 소우주에 다 들었다. 말만 그러면 뭐라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어떤 가치관조차도, 바른 가치관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바른 가치관, 절대자의 어떤 가치, 사람의 가치보다도 더 위치가 높은, 수준이 높은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가치는 우리 사람의 한계에서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치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령적인 거나 절대적인 가치, 그런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인간적인 한계에서 정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고 뭐,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되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을 때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진행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내가 그쪽에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기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기를 쓰게 되면 여기서의 작용이 여기에서 흔들리게,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 혼돈이라 그러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3이나 4가 나오든가 하면 제로가 되든가. 전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답이 나왔을 때 혼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카오스의 이론입니다. 북경에서의 작은 날개의 나비 날개짓이 뉴욕에서는 큰 태풍으로 일어날 수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은 아무리 해봤자 거기에서 그 에너지 작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뉴욕에서는 큰 태풍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지. 그것은 엄연히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 질서, 코스모스라 그러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그 외의 수 0이 되든가 뭐 1이 되든가 3이나 5가 되든가 그 혼돈스러운 우리가 질서 정리되지 않는 사고도 정리가 안 됐고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혼돈의 세계는 이 우주는 엄청 만재대가 있단 말이지. 그런 시각,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길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잘못을 어린애한테 큰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어린애한테는 큰 칼을 쥐어줘봤자 어린애는 자기만 다칠 뿐이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것이 어린애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도 다치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기운령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공부 중에서 인천으로 기운령을 다녀오시라는 메시지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령도 수련의 조건으로서 쓰는데, 그러면은 기운령을 가는데 조건은 지금 인천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지참해야 될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은 전혀 없습니다. 날짜도 없고 뭐 어쨌든 어느 날짜 아무 때나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한 달 뒤에든 인천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천으로 가면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기운령을 해보면 이게 뭐 이유 없이 그렇게 나오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 기운령을 지키는 것은 인천으로 기운령을 가는, 인천으로 가는 밖에 조건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루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메시지가 기운령을 다녀오라는 메시지가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인천은 또 창원에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가지고, 쭉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인천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니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뭐, 잠자리도 또 필요하고, 만나기 얼굴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와라. 와서 같이 자고 니 일 보면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친구 퇴근해가 와가지고, 같이 인천에 앞바다 가서 회도 먹고 이래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잠 들기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인천에 다녀오라 그랬으니까, 인천 왔는데, 마무리가 됐는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걸 해야 되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부천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친구한테, 야, 여기서 부천이 뭐나, 부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 무슨 차 타고 가야 되노?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하고 내가 같이 나가서 택시 타면 금방 부천으로 간들 수 있다. 그래, 그러면, 그래 하자. 그러고, 아침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서로 이제 직장 가고 나는 택시를 잡아가지고 부천역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참 가다가 이제 묻기를, 어디로 갑니까? 부천 어디로 갑니까? 부천역으로 갑시다. 조금 있다가 부천 남역으로 갈까요? 북역으로 갈까요? 나는 남역이 여기 뭐 한 군데지 뭐 남역 북역 따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철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교처럼 올라가지고 이 통로가 이쪽에 입구가 있고 이쪽에도 입구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남역이고 이쪽에는 북역이고 그랬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예전에 지금이야 그 청사들이 그 아주 크게 다 거리대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철로를 중심으로 한쪽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이 도시 중간으로 열차가 흐를 때는 양쪽에서 이제 통로를 써가지고 이제 육교처럼 만들어 그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택시 타고 가면서 점검을 하니까 남역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남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역으로 가가지고 어느 공사판 중간에 딱 내리고 여기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부처님 역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 운전기사가 내가 부처님인지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이 기사님이 뭘 보고 내가 부처님인지 어떻게 알고 부처님 역이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 우선은 내려야 되니까 계산을 하고 택시비를 계산을 하고 내려가지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뭘 어떻게 보고 나에게 부처님 역입니다고 그랬지. 그래서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천역으로 가자 그랬고 이제 부천 남역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 기사님은 부천 남역입니다를 부처님 역입니다라고 저한테 들리게 됐던 겁니다. 참 희한하지. 너무나 선명하게 내 귀에는 부처님 역입니다고 했는데 부천 남역입니다. 역입니다가 역입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공부를 깊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내 혼자서 어떤 그 자가당착이 아니라 외적으로서의 작용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증명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닿았을 때 어떤 공부 중에서 한 단원이 크게 끝났을 때도 그렇고 마무리됐을 때 틀림없이 외우주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증명했던 것은 여러 가지 뭐 제가 동영상 몇 가지 올린 것도 있지만 그런 공부가 깊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뭐 지진이 일어나든가 화산이 일어나든가 어떤 식으로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부처님 역입니다. 그래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기의 흐름대로 발걸음을 걷습니다. 쭉 어디로 가는 대로 해가지고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그 역 옆에 그 표지판에 있는데 여기서 이리로 가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아랫길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철로 다리 밑으로 지나가서 유턴해가 북역으로 올라가는데 그 보통 철도 큰 철교 같으면은 다리 이름이 있는데 개울이나 이런 걸 지나기 위해서 그 굴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철로를 지나가게 해놨는 그런 데는 다리가 이름이 잘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거기서는 소명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명교, 이 다리가 소명교구나 그리고 지나가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는 명입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태어났는지 그것이 소명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 소명교 굴다리, 굴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막히면은 벽이 되든가 산이 되든가 되지만은 이 막힌 통로를 만드는 것이 굴이란 말이지. 이쪽과 저쪽을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으로서 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명고가 이쪽 부분에, U자 부분에, 이 부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에는 여기가 이제 북역이게 되고 여기는 남역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니까 부천역에 그 광장이 북역으로 가니까 그 청사를 짓는 게 남역은 아주 뭐 공사 자재들을 야적을 해놨기 때문에 공사판이었고 공사 야적장이었고 북역은 공사가 한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공사를 벌써 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커다란 광장을 만들고 있으면서 거기서 커다란
돌 둥그란, 이제,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연자방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를 끌고 쭉 가면은 이것이 돌아가지고, 곡식이라든가 빠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도리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각이 되어가 있더란 말이지. 이게 수레바퀴와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만든 수레바퀴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은 팔정도로 이루어지는 것,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반야와 같은 겁니다. 수레바퀴 두 개가 있어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한 개로서는 수레바퀴가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암과 섬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가야 그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0과 1이 같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교에서의 지혜의 바퀴, 수레바퀴는 두 개로 보는 겁니다. 두 개로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있었어요. 한 개, 이것은 우리가 이상이고, 이것은 이하, 이것은 세상이고, 이것은 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치라고 볼 수 있고, 천상과 이 세상에서 각각이 이 수레가 두 개가 맞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였단 말이죠, 수레바퀴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거 우리가 공부하고 이래 하는 것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이런 이치, 어떤 이치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기운영이 맞췄는지 점검을 하니까 안 맞췄던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 기의 흐름대로, 남들이 막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길에서 막 이렇게 길을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발걸음으로써 기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의 작용을 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그 부천역이 공사하기 전에, 예전에 북역을 보면은 남역 열차가 이렇게 철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 여주기가 북역인데, 이 북역 광장이 되는 겁니다. 광장이 되고, 이 주변에 옛날 일제 때 지어진 건물처럼 그 나무, 시커먼 기름 먹인 그 나무판, 송판에다가 그 집을 지은 그런 일제 그 시대의 그 건축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여기서 이제 연자방아에 있는 거를 보고 발걸음을 쭉 움직이면서 한 바퀴 돌고 이러면서 요 계단 있는 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 딱 들어가니까 간판을 보니까 2층에는 찻집 다방이었는데, 참 다방치고는 상호가 참 희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2층을 발걸음으로 길을 쭉 타고 올라가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 발걸음을 해가니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어떤 지정된 자리에 내가 기로수 찾아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 운영이 마무리가 되느냐고 점검을 하니까 마무리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지혜의 수레바퀴를 봤단 말이지. 지혜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제 전부 이제 다 보이게 되는, 이것이 지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레바퀴 기도 하고, 그럼 수레바퀴가 아까 두 개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개다 그랬었는데, 여기서 한 개가 있고, 한 개를 봤습니다. 이 다방의 상호가 참 대단하지. 다방의 상호가 제미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2층 입구의 간판에, 무늬에다가 간판 들려가 있는데 제미나라였습니다.
속으로 그 재미나라는 상호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그래, 맞다. 재미나라는 것이 수레바퀴의 한계고, 이 수레바퀴가 여기서 보여졌던 지혜의 수레바퀴가 한계고, 그러면은 재미나라와 지혜와 각각의 수레바퀴가 한 개씩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거고, 이것은 이상적인 거다 말이지. 이것은 천국이고 불국이고 지혜고 반야고 그런 거고, 재미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가치다 말이지. 큰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치는 지혜로움이 있고, 일반 세상 사는 사람의 그 가치는 재미나게 살아가는데 그 가치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합해져야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 한계 같으면 바르게 가지 못하고 계속 갈수록 틀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레바퀴 법륜이라 그러지. 법륜이 두 개 갖고 돼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정답은 이 수레바퀴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재미나게 사는 것이 이 정답이다. 한 개는 큰 지혜를 가져가지고 그 지혜는 밝은 불빛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전부 현명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그런 지혜를 밝히는 것이,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힌다고 얘기합니다. 불과 같아가지고 작용이. 그래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한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한 개 켜지면 주변 사방으로 저절로 다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아는 것은 깨달음이라 그러지만은 주변적으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은 평소 때 가졌던 의문 한계를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 주변에 불이 밝아지는 만큼 주변에 한목에 내가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한목에 확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저건 저랬구나. 이때까지 안 보였던 것이 환한 불빛이 되면 저절로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크게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촛불같이 그 주변을 밝히다가 나중에는 횃불과 같이 그 더 큰 주변을 밝히게 되고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의문 역시도 그것이 한목에 같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는 그 밝아짐이 불교의 경어대선사인가? 그분은 큰 깨달음을 가졌을 때 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그 산밑에서 보면 불이 났다 할 정도로 환했다 그러지. 밤에도 그렇게 환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법륜은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한 개는 지혜, 반야라 그러는 지혜의 수레바퀴고, 한 개는 이 삶에서 재미나라는 수레바퀴다 말이지. 그런데 아무도 반야라 그러면서 지혜의 수레바퀴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 삶에 대한 삶의 정답의 가치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자 없더라. 법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 한 개는 재미나라 그러고 한 개는 지혜를 밝히는 거. 그래서 성직자,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성직자는 큰 지혜를 일으켜 가지고 그 주변을 밝게 하는, 삶의 어두운 삶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지혜를 여는 것이 목적이게 되고 최고의 큰 정답이게 되는 거고, 이 일반 사부대중,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재미나게 살아가 그러니까 재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바탕도 되어야 되고, 자기 또 주변과 어울리는 어떤 조화력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친화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댐댐이도 있어야 되고,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가 안 그러면 포기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재미없단 말이지. 재미있게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나름 여기서 만약에 요즘 수행자들이 인도 가는 게 많이 유행대로가 있는데, 인도 가려고 하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없단 말이지.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인도를 가든가, 뭐 네팔로 가든가,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뭐, 그분들이 그런 데 가는 거를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들보다도 훨씬 우수하게 효율적인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말이지. 공부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 인천으로 갔던 기운영이 지혜와 재미나게 사는 그 두 개의 수레바퀴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참 공부가 재미가 있지. 이런 기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합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책만 놓고 그거 보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길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그래서 소명, 내가 어떻게 뭐 때문에 태어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굴로 통하게 되고, 그것이 재미나게 살아가는, 이때까지 내가 참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를 재미있게 살아라. 지혜를 가지는 것과 재미나게 사는 것, 이 법륜 두 개를 다 가지는 겁니다. 기운영, 인천으로 갔던 기운영,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인이라는 것은 꼭 이제 흔히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인천이라는 거는, 인천이 어질린자에 내천자로 되어 있지. 인천이 어질린자에 내천자로 되어 있는데, 또 위에 보면 사람인자에 하늘천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어짐이 아주 내가처럼 많이 모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이 하늘의 뜻과 똑같은 거다. 인내천이나 뭐 똑같단 말이지. 사람이 하늘이다. 아까 법륜, 수레바퀴, 이 두 개가, 한 개는 사람이고 한 개는 하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주인의 모습이게 하게 되고, 지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도라 이야기한단 말이지. 이거는 이 세상이고, 이거는 하늘이고, 형 이하이고, 형 이상이고, 이 두 가지가 올바른 형태로서의 수레바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또 법륜이다, 법륜. 한 개가 아닌.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이것은 이치다, 이치는. 이것은. 하늘이라 그러는 것은 이치를 형이상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치. 이치게 되고, 이것은 일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법륜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인천으로 기운영 다녀왔던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힘들고 그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재밌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 중에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다. 힘들다는 힘 들어있다. 힘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빼가 써야 되니까 그거 뺏으려고 그러니까 힘들더란 말이지. 참 이걸 보고 우리 인류가 가진 어떤 그 문제점, 한계,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데, 이 힘들어가 있는 것을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들어야 되는데 힘 안 들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무 큰 거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워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미있게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힘든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힘드는 것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류에게 큰 빛으로 비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좀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계속 찾고 갈구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아주 제한된, 축소된, 왜곡된 이런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재미있고 그런 가치를 가지는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기운령, 인천으로 제가 기운령을 다녀오게 됐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이때까지 한글에 대해서, 안 그러면 깨달음에 대해서, 한글에 대한 것도 한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깨달음의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한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거와는 별개로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깨달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깨달음도 한글의 방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꼭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 내비게이션으로서 깨달음을 이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글과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 공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기에 대한 거나 깨달음에 대한 것이나 또 뭐 자기 집안의 여러 문제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간혹 제가 처리하고 문제 해결됐던, 제 의도도 전혀 의도됐던 것이 아니고 치료되고 뭐 처리됐던 문제가 큰 문제가 처리됐던 그런 거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처리해야 될 어려움이나 또 공부하는 깨달음이라든가 또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자기 어떠한 문제라도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김에 있는 도장으로 찾아오시면은 또한 더 선명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묻고 자고 수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에 따라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안 그러면 댓글로나마 그런 것을 의문이나 안 그러면은 필요한 문제를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짧게나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